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분재 전문가 이재래입니다. 오늘은 분재 전문가. 오늘은 분재 전문가예요.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아주 진귀한, 저로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집에 한 주쯤 소장하고 계시는 명품 한 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나무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나무를 수양소사라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이름도 모르고 키웠습니다. 소사나무인 줄만 아셨죠? 네. 근데 수양버드나무는 아시죠? 그렇죠. 수양이라는 말에 늘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양소사라고 해요. 가지가 늘어지죠. 네. 원래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잖아요. 근데 이게 손을 갖다 길게 빼면 뺄수록 더 늘어져요. 네. 근데 지금 짧게 잘랐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늘어진 거예요. 굉장히 진귀한 나무인데 모르고 키우셨어요? 네, 모르고 키웠습니다. 하긴 제가 사전에 또 안 가르쳐 드렸죠. 자, 서양수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아직 이 눈밭에 있다가, 그러니까 하우스 안이 아니고 눈밭에 있다가 여기에서 지금 약 한 40분 정도 이 실내에 두니까 지금 눈이 일부가 녹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는데 아주 지금 바깥에서 노지에서 관리를 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느낌들이 어떠십니까? 친숙하게 느껴지세요? 친숙하게. 우리 감독님은 뭐 이런 나무 잘 안 봤죠? 나는 수양소사는 수양수사 우리 집에도 있어요. 몇 주 있습니다. 몇 주 있지만 눈여겨보지 않아서. 눈여겨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짧게 받아가기 때문에 수양소사도 태가 안 나요. 제가 이거 수양소사다라고 해야 그런가 보다 하지 그 태가 안 납니다. 수양소사는 원래 늘어지게 키워야 되는데 저도 나중에서 알았어요. 만지가 한 10년도 안 됩니다. 오래됐네. 얼마 안 될 거.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자, 이 나무는 지금 우리 이 나무로 소장하고 계시는 그 구독자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여쭤보죠. 자, 이 나무를 지금 키우신 지 얼마나 됐죠? 네, 26년 됐습니다. 26년이요. 그러면 거의 한 세대가 흘러갔네요. 이 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개업식 때 처음으로 분재라고 생긴 것은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애착을 가진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물 주고, 남들 따라서 철사 한 번씩 감아주고, 네. 또 길게 자라면 순 한 번씩 쳐주고. 잘라주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구입하시는 이 작품들은 혹시 이보다 수준 좀 높은 게 있습니까? 네, 몇 점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이 나무로 비교해서 어떤가요? 완전히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 결점을 사장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들이 결점이다라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다른 나무에 비해서 네. 중간중간 혹이 너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렇게 상처 입은 데가 저렇게 안 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긁어보니까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토파스타도 바르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상처 보호제를 이렇게 바르는 것도 최근에 아셨다? 네. 그리고 흙은 지금 보니까 전부 마사로만 분갈이를 하셨는데 완전 마사로 했고 이건 밑에 가을에 하신 것 같은데? 9월 말경에 했습니다. 9월 말경에. 제가 가을에 분갈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말 참 안 듣습니다. 그때는 구독을 깊이 좀 안 했었습니다. 지금 밑에는 화산 송이하고 섞어서 심어놨습니다.
어쩔까요? 이 나무 흙값도 못하게 되는데. 어? 자, 우리 그 감독님이 만약에 이 나무를 구매를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한다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금액을 잘 산정이 안 됩니다. 금액 산정이 안 산정이 되는 안 돼. 무가지의 가격이 높아서 아이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근데 네.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높이 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네. 개업 선물로 받은 개업식 때 선물로 받은 분재들은 거의 다 죽고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키우셨잖아요. 네, 그만큼의 그 작품의 작품성으로서가 아니라 키우신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치를 떠나서 키우시는 분, 그러니까 개업을 하고 나서 받은 선물, 대개 분재를 선물로 받으면 많이 죽이거든요. 맞아요. 90% 이상 죽여요. 90% 이상 죽이니까 사장님은 10%의 확률로 살아남으신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나무 볼 때마다 혹시 누가 죽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그래요? 그러니 그 얼마나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만한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또 저희 회사하고 역사가 같고요. 그때는 이렇게 상처가 없었겠죠. 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상처가 생겼다. 네. 상처가 생긴 이유가 뭐 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 혹시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 밑에 뿌리 쪽 있는데 뿌리에 크게 자른 상처 없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뿌리 쪽 상처하고 이것하고 줄기하고 연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잇모습만 보고도 뿌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통에 상처가 없이 깨끗한 나무는 뿌리 쪽에도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뿌리 쪽에 크게 잘린 상처가 있으면 윤리가 이렇게 타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나무를 이 상태에서 이 카토파스타를 붙여놨는데 이 상처가 치료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썩어왔단 말이죠. 그죠? 네. 근데 앞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은 이 상처는 절대 아물지를 않죠. 안에서 또 썩어야겠죠. 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피사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큰 상처는 여기에 나 있는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상처가 아무는 것은 가지 밑에 이런 데치가 아닙니다. 이건 안 아물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평생 안고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처가 여기서 딱 멈추면 좋은데 계속 타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 하나가 마르고 그 다음까지도 마르고 해서 나중에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재를 갖다 키우는 것은 요 나무가 최소한 나보다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키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큼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고 막 하면서 키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배신을 해버려요. 어떤 분이 상처에 대해서 물어봤더라고요. 상처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보기 싫어요. 굉장히 보기 싫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나무 생사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멀쩡했을 때 생긴 상처인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상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상처가 이 나무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어쨌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 상태에서 생긴 상처는 그래도 조금 용인을 해줘요. 근데 사람이 만든 상처는 다 치료가 돼야 되죠. 근데 이 나무가 좀 많이 특이합니다. 원래 이게 줄기가 새카만가요? 거기도
저 자동 관수하셨나요? 아니요. 왜 이렇게 새까맣죠? 저도 그래서 신기합니다. 네, 신기하죠. 네. 요 지금 이 나무를 관리하는 곳이 시멘트 유인가요? 그 옥상 같은. 다이를, 아니, 공장에서 네. 바닥에 다이를 만들어서 다이 위에다가. 다리 위에다 놓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혹시 진딧물 생겼던가요? 진딧물 약이랑 1년에 보통 한 10번 해줍니다. 그래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새까매? 그럼 원래 혹시 물이 얘는- 지하수인가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아. 처음에는 지하수로 줬는데, 네. 한 10년 전부터는 수도를 놔가지고, 아. 지하수를 없애버리고 수돗물로 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자, 여기가 숲이가 하얀 것을 보니까 이 나무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솔 한번 찾아주시죠. 솔? 아, 저기. 이게 제 이빨 닦는 소리인데, 네. 쓰다가 말아가지고. 듣기 뼈를 싫구나. 벗기시는데? 제가 지금 이끼가 껴서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니, 원래 근데 하얀 대개는- 숲을 갖고 제가 열심히 있는데, 비키겠습니다, 회사에 가서. 아니 대개는 수돗물 주면은 저렇게 이게 안 안 생기는데, 생기는데. 지금 이 배양하는 환경이 굉장히 과습한 지역에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과습하는 곳에서. 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통풍이 안 됐거나 과습한 곳에서 배양을 해요. 통풍은 안 될 일은 없고요. 공장 바닥에서 키운 거라, 바닥에서. 노지에서 그냥, 밖에 노지에서 이런 데서 키우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의무적인 진단은 대충 이제 끝났고요. 카메라 좀 가까이 와보세요. 혹시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자, 이 나무를 처음 보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감독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나무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죠.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뭉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혹이 생기는 거죠. 그러죠? 이 뭉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가는 것이 끝까지 고르게 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뭉친 거예요. 왜? 감독님 가지가 왜?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지들은 그때그때. 그래서 V자로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중간에서 혹이 생기거나 뭉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이 뭉친 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V자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것을 아셨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안 키우셨겠죠. 그러니까 모르시고 그냥 여름에 푸르게 우거지는 것이 이쁘니까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셨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혹 있는 부분에서 자꾸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지금 자꾸 새순이. 그러면 이것도 열심히 이렇게 따주죠. 따주는데 이게 한 번 따줬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따줘야 되는데 요걸 제가 이 나무를 구독하고 계시는 이 나무를 구독. 나무를 소장하고 계시는 이 사장님께 여기 취목 따자. 그럼 기가 막히는 혹소리 나온다. 혹소사가 나온다. 그때 안 하신대요. 나도 별로. 왜요? 이 나무를 그냥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싶으실 것 같아. 네, 그러죠. 저 같으면 이제 100% 취목을 따죠. 근데 사실 이 나무 통째로 가격보다도 이 취목 따갖고 요놈 하나 성공하면 요가 더 비싸거든요. 요거 하나가 더 비싸요. 그러긴 하지만 사장님은 네. 분재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재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혹이 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가 가지가 많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가지가 지금 여기도 네 개로 뭉쳐가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기만 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혹이 있어요. 이거 욕심나는데? 전나무 하나 바꾸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혹이 나 있는 나무, 포기하세요. 포기하시라고. 뭐, 감독님이 포기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사 좀 확대 한번 해주세요. 가까이. 이 철사 푼 흔적, 철사가 감긴 흔적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도두구 떼는 벗어도 불에 대는 그 때는 못 벗는다. 뭐 그런 속담이 있는데 철사 거리에서 했다가 늦게 풀었을 때, 그래 깜빡 잊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평생 남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렇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사는 이파리가 굉장히 작아요. 맞죠? 이파리가. 이파리 네, 짧아요. 작죠? 예, 아주 작아요. 소엽소사예요. 소엽소사라 이렇게 잔가지가 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사 자체는 수양소사에다가 소엽소사로서 소재 자체,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개성은 아주 좋은 나무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타내려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타내려가는 것도 아마 이 흙을 완전히 다 털고 분갈이 하기 시작하면서 타기 시작했을 거예요. 맞죠? 왜 그랬느냐? 이 나무들이 대개 산에서 캐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태토라고 그래가지고 산에 있던 흙이 여기에 그대로 되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때 돌멩이도 나오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 네. 처음에 제가 분갈이 할 때 네. 고압 세척기를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털었습니다. 그래도 다 안 털어지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흙을 완벽히 다 털면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산채한 나무들, 그러니까 태토가 털려 있지 않는 나무를 갖다가 할 때는, 흙을 털어낼 때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마치 사람이 단식을 하고 나서 곧바로 된밥 먹을 수 없잖아요. 미음부터 먹어가지고 위를 서서히 적응을 시키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번 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쪽 뿌리들이 아마 썩은 것들이 다 노출이 됐을 거예요. 노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얘가 물이 여기 태토가 있을 때는 얘들 물을 이 뿌리가 굳이 막 열심히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거니? 그 흙이 물을 잘 품는 흙이기 때문에 굳이 뿌리를 내지 않아도 얘들은 건강하게 컸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흙을 다 털어내버리면은 얘들은 뿌리 수는 적잖아요. 물은 일정량 소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줄기도 급속히 이렇게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 사장님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일단 저보고 망가뜨려 달라. 맞죠? 네. 과감하게 망가뜨려 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망가뜨리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무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첫째로는 그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돼버린다. 근데 그걸 감수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한데. 다시 한번. 몇 년 후를 내다봐야죠. 몇 년 후를 내다보신다. 네. 근데 사실 또 이 나무는요, 이렇게 쭉쭉 무너지는 처지게 그게 그대로 놔둬가지고 처지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철사를 괜찮은 걸어서. 것 같아요. 이 나무 원래 특성이 수양소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나무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제 이 불필요한 위치에 나와 있는 가지들만 정렬을 해서 끝까지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처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사를 걸어도 밑으로 쭉쭉 처지게. 우리 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자, 가장 기본은 나무가 가진 특성에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은 욕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네. 특성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앉아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정리해야 될 과정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러면 그 나무에 맞게 그 수염을 나중에 첫살을 걸어서 이렇게 나무 쭉쭉 이렇게 쳐주도록. 이건 지금 첫살을 못 겁니다. 지금 분갈이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가지 정리만 가능하거든요. 잠시만요. 입술에. 입술에 침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의견을 잠깐 말을 해도 될까요?
여기서 처음에 느낌이, 네. 그 수양 느낌도 있었고, 이렇게 한 번만 돌려봐 주세요. 정면으로. 네, 지금 수간부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더 나무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수양소사.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수양소사는 이 끝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밑으로 쳐져버리니까. 그러면 수간부가 안 만들어져요? 만들 수는 있어요. 얘가 올라가야 쳐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지를, 요걸 갖다 그래서 요거 정도로 해갖고 하나를 세웠어야 되는데, 이 잡목은 오래 두면은 이게 안 먹어요. 안 휘어져요. 그러면 새로 저기서 받아가지고 세우세요. 예, 받아야 되는데 잔가지들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25년을 키우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5년을 더 키우면은 수간부가 있기는 있네,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나무를 제가 손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이 나무 그루가 지금 이렇게 타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분토도 갈아주고 거름도 잘 주고 그래서 세력을 올리면 타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속도는 줄어든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세력이 이제 덮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서서히 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기는 해요. 그 정도면은 뭐 이제 그게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은 진행은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예술분재원 홈페이지에서 예술의 명품이다라고 하는 그 란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소사는 딱 2주 빼놓고 뿌리에 3cm 이상의 상처 있는 게 없어요. 한 주는 워낙 나무가 개성이 독특해가지고 명품이다 넣는 경우고, 한 나무는 생각도 안 나요. 그 나무와 확실히 알고 있고, 다른 나무들은 이 뿌리 쪽에 상처가 없습니다. 이게 바위에서 뜬 나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반소사를 높이 치는 이유가 뿌리 쪽에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까이 오세요. 자, 일단은 요 가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나무는 지금 이렇게 뻗어 있고 이렇게 뻗어 있죠. 뻗어 있는데, 이게 나무 가지를, 이 나무는 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와야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지는 이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지금 아까 이게 손톱으로 다 문질러 떴는데 여기도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가지고 이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거시기처럼 이렇게 뭐가 하나 나왔죠. 양쪽 다리 사이에.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고, 요 가지가 봐보세요. 요쪽으로 뻗고, 요쪽으로 뻗고, 요쪽으로 뻗어갖고 비처럼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좌우로 뻗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 끝에 가서는 이제 이 나무가 요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막 도장하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요 흐름이 요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요 흐름만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요 가지 한번 보죠. 요 가지 보면은 여기에 또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뭉치기 시작하는 자리거든요. 뭉치기 시작하는 자리, 혹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걸 갖다 다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휘어지는 데는 가지를 안 둬요. 바깥으로, 요쪽으로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데, 요쪽 위치는 지금 잘려 나갔어요. 왼질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요 흐름을 거스르니까 요것도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자, 한번 봐보게요. 요것 하나가 남은 이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연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파리에 보면은 그 두꺼운 줄기로 연맥이 있죠? 이 연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연맥이 어긋난 가지들이 있죠. 이 하나의 이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선에서 이것도 잘라주고, 요 정도 선에서 잘라주고, 요 선에서 잘라주고, 이건 끝으로 가도록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요 연맥 모양이 이제 됐죠. 이건 조금 깊다. 그럼 이파리 모양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나무는.
원장님이 쉽죠. 회장님이 쉽지만. 아니, 이파리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연맥을 하나, 이파리 큰 걸 하나 따다 놓고, 연맥이 어떻게 나갔는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은, 여기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만들어요?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이제 요 가지 한번 보죠. 요 가지는, 여기 겨드랑이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지금 나와도 위치가 아니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둘이 싸우죠? 싸우지 마. 하고,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자, 여기도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이거 지금 통째로 날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죠? 네. 이 흐름상. 이제, 흐름을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흐름을 보니까, 요놈 하나는 통째로 날리고, 차라리 요놈 가지고 이파리 하나를 만드는 게 낫겠죠? 네네. 그럼 또 요놈 가지고 이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를 완전히 잘라낸가요? 요거요? 네, 완전히 잘라내야 되죠. 잘라내버리고, 그래야 시원할 것 같은데. 요 가위로 잘라질까요? 안 잘라질까요? 호카이를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그 억지로 자르는 거요? 잘라줘요, 이렇게. 이제, 그 후가위로 따듬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보게요. 자, 이쪽으로 흐르면 여기서 여기 또 둘이 다투니까 또 혹이 생겼죠. 여기도 또, 조그마한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여기에 또 혹이 앞으로 생길 자리거든요.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3개, 4개, 겨드랑이. 5개, 6개. 한 군데서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혹이 굵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까지 가는데,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죠. 그래서 요 가지가 잔가지, 여기 아까 뭉쳐 보이는데 그것만 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또 요거 가지고 또 연습을 해요. 제가 다 연습해도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사장님은 노실라고. 저 공부랍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요놈이 나란히 쌍립이 있었죠. 비슷한 비슷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요 가지는 아니죠. 요 가지 아니고 요거 하나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죠. 자, 여기 보면은 또 여기만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띄엄띄엄 10리나 떨어져 있다가 여기 와서 또 그러죠. 그러면 이 안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제거를 하고 이쪽으로 보면 2개가 또 쌍립을 쓰죠. 여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 또 제거를 해주고 여기 끝에 가서 이제 너무나 기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이 나무가 지금 요 방향으로 갈 건데 여기서 이렇게 딱 틀어주면은 방향이 이쪽으로 딱 전환이 돼 버리잖아요. 쳐서 안 걸어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손바닥으로 그래. 이렇게 보여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이제 부정화가 하나 이제 또 이렇게 손바닥 되니까 보이는데 이 부정화도 이렇게 따주는 거죠. 그 가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하면은 뭐가 있느냐? 불필요한 가지들이 영양분을 소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은 놈들은 튼튼한 놈들이니까 또 지금까지 영양분 나눠 먹던 것을 독식하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가지, 요 가지들은 이제 말라 죽을 일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손바닥 모양을 밑에다 놓고 하나의 이파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는데 한 군데서 2개, 3개 나는 것 이건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나무를 갖다가 작업을 해나가면은 일단 나무가 정돈되고 깔끔해 보여요. 자, 이쪽 가지 한번 더 해보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지? 가지가 지금 요 방향으로 원래는 이렇게 흘러주면 참 좋아요.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방향이죠. 이렇게 돼 있는 방향인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흘러주면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철사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 가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3개나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이뻐요, 또. 정돈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사장님 이발소 가서 머리 깎으실 때 보면은 머리카락 한두 개만 안 깎여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잘라내면 단정해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요 가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이 느낌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 나무가 절대 명품이 되거나, 명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않는데 대신에 이제 뭘 배우느냐.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뭉치는 걸 방지하는 것이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통에 나 있는 이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가지는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정화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내가 원하는 가지를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 이게 이제 가지 정리지. 자, 이렇게 해서 뭉쳐있는 부분, 불필요한 위치에 있는 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충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어때요, 느낌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시원하게 보여요? 네. 근데 복잡하고 어수선했던 걸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 정도 차원의 가지 정리인데, 예, 이 나무를 갖다가 예술에서 취급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양소사기 때문에 이 수양소사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나무는 앞으로 계속 몸통에서 또 이렇게 도장지가 나올 거예요. 이게 도장지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액비를 쓰면 이제 이 중에서 도장하는 가지가 또 생기거든요. 그 도장하지 않도록 길게 자라는 것은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느낌이 더 쳐줘도 돼요. 더 쳐줘도 되고, 철사를 걸 때도 수평으로 거는 게 아니고 밑으로 쳐지게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걸어주면은 이 나무 나름대로 또 운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키우시면은 요 밑에 거야지만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요 정도 위치에서는 조금 붉게 치목을 따갖고 기념으로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 치목의 미련을 못 버리는. 여기 상처가 눈에 쫙 걸리니까. 어차피 예술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함이 보이면은 어떻게든 그게 극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기가 파내면 파낼수록 자기 손인 줄 알면서도 막 파내지는 게 그 예술하는 사람들 하여튼 그래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참 어리석은 건데 또 기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금방 동의를 하시죠. 그거는 이제 그 소장자분 맘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가지들이 뭉치지 않도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불필요한 가지들 전부 속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이렇게 뭉쳐있거나 이렇게 부정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돼 있는 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 영상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 예술 분재원 분재 전문가로 시작했는데 결국 상모습이 되어버린 이재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